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표차는 24만 표로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77.1%로 무려 3,4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이벤트도 따라서 발생합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주식시장은 돈이 되는 종목을 찾기 시작하죠. 여러 종목들이 있었을 텐데 삼부토건과 휴림 로봇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간택된 것이죠. 삼부토건은 왜 윤석열 당선인의 관련주가 되었을까? 한겨레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명절 선물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명단을 살펴보니 조남욱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설, 추석 선물을 지속적으로 보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래서 삼부토건은 윤석열 당선인의 관련주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투자자들은 즉시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를 찾았고 그 결과 삼부토건이 당첨되었던 겁니다. 삼부토건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삼부토건은 매각 이슈도 있습니다. 찌라시가 아니라 공시입니다. 삼부토건의 최대주주 휴림 로봇에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부토건은 당기순이익이 2020년도 마이너스 210억 원에서 2021년도 플러스 8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건설시장은 선행지표와 동행지표의 방향성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2019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216조 원으로 예상합니다. 동행지표인 건설 투자는 2018년부터 부진이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4년 연속 감소하여 2021년에는 262조 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2021년도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부터 건설 시장은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2021년에 비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설 투자는 2018년 마이너스 4.6% 역성장, 2019년 마이너스 1.7% 역성장, 2020년 마이너스 0.4% 역성장, 2021년 마이너스 0.1% 역성장해왔습니다.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던 건설 투자는 2022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삼부토건의 재료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입니다. 둘째, 최대주주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셋째, 흑자 전환입니다. 넷째, 건설 투자 회복 전망입니다. 하나의 재료만 가지고 상한가를 치기에는 부족한데 4가지 재료가 공존하니 서로가 시너지를 내면서 상한가에 안착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하락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우려하여 황금 낙하산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펩트론이 황금 낙하산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해 대표이사가 해임된 경우 퇴직 보상액을 20배 지급한다고 합니다. 20배를 안 주려면 대표이사가 자진 퇴임하거나 기간 만료에 의한 퇴임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 임기 중에 해임하려고 하면 퇴직금 20배를 줘야 합니다. 이러면 함부로 대표이사를 갈아치울 수 없겠죠. 두 번째, HLB도 황금 낙하산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이사의 퇴직금을 증액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해임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에다가 추가로 보너스 퇴직금을 대표이사에게는 50억 원, 이사에게는 30억 원을 지급합니다. 펩트론과 HLB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이사의 퇴직금을 증액했습니다. 퇴직금을 많이 주면 인수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면 이사회에 4사람을 앉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사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때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황금 낙하산 조항을 도입한 거죠. 즉 회사의 돈을 추가 퇴직금으로 써야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대표이사라면 적대적 인수합병 당하고 쫓겨나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퇴직금을 두둑하게 받았으니까 말이죠. 황금 낙하산 조항을 도입하는 이유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적대적 M&A 세력이 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일까? 또 누가 적대적 M&A 세력이 될 수 있을까?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주체라면 누구든 적대적 M&A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을까? 타기업, 헤지펀드 등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말고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소액주주? 생각해보니 소액주주도 가능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소액주주가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가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대표적인 전략의 하나라고 합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CEO가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 스톡옵션, 보너스 등을 받게 됩니다. 인수 비용을 높이는 전략이죠. 황금낙하산은 대표이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줍니다. 왜 황금낙하산이라고 부르는가? 그만큼 비싼 낙하산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게도 삼부토건이 2014년에 적대적 M&A를 막고자 황금낙하산을 추진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이사에게 퇴직금 100억 원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조항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비난 여론에 결국 황금낙하산 조항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론이 좋았다면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겁니다. 삼부토건은 2주 만에 정정 공시를 내면서 황금낙하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왜 삼부토건은 여론이 안 좋았을까? 황금낙하산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부실 경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경영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화난 건 부실 경영과 낙하산 조항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죠. 며칠 전 삼부토건은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 300억 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삼부토건은 신주인수권 부사채 300억 원을 모두 메리츠 종합금융증권에게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는 사채 빼고 신주인수권을 다시 조남욱 회장 등에게 매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분리형 신주인수권 발행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래서 주주들이 화났던 겁니다. 주주들이 화났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삼부토건은 부실 경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런 상황에서 경영진은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셋째, 여기서 더 나아가 황금낙하산 조항까지 도입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하자 주주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따라서 밥그릇 챙기기 하냐는 비난이 빗발쳤던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삼부토건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황금낙하산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